안녕하세요.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바이든이 좀 거의 확정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좀 확정을 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저희 예상대로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빠듯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금요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유리하다는 윤곽이 이제 나오고 있고, 바이든이 이제 거의 승리했다는 얘기까지는 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음,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이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블루 웨이브가 오면, 좀 강한 것 같고, 주식장이 강해요. 역대적으로, 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되는 게 더 주식장에 좋았거든요. 역대적으로 좋았으니까 좀 좋은 장을 이제 향후에 바이든이 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월스트리트랑 가까우니까 대체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트럼프가 돼도 임시적으로 좀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뭐 누가 이겼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좀 찡찡을 되긴 했는데, 일단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금화를 많이 할 때, 주식을 많이 현금화 시킬 때 유일하게 산 주식이 팔란티어였는데, 팔란티어가 강점이 있어요. 또 요번에 새로 UK랑 컨트랙트를 또 했고, 4일날. 그러면서 원래 팔란티어가 사스 쪽인데,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어 이런 쪽 같이 데이터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이 기업 중에서 팔란티어의 강점으로 저는 생각한 게, 일단 사람들이 민영 기업 쪽은 아니어가지고 좀 더 국영 기업이란 느낌이 강했어요. 팔란티어는. 왜냐면 국가 컨트랙트를 많이 받고, 요번에도 US 아미랑 2년 컨트랙트를 받았잖아요. 최근에 새로.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되게 세고, 저는 어느 정도의 컨티뉴얼한 서플라이, 그러니까 커스터머한테 아니면 고객들한테, 비즈니스들랑 B2B 하면서 받는, 그리고 레버뉴가 올라가는 거는,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가 휘청을 해도 그 컨시스턴트한 인컴이 있는, 그러니까 국영기업이랑 국가들이랑 이렇게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그런 강점은 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든 그 강점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주가도 안 오르고, 그리고 웬만한 사스 종목들은 상장한 뒤에 100% 이상은 오르니까, 연간으로 보면 100% 이상 오르니까 저는 팔란티어가 진짜 좋은 기업이 아닌가 해가지고 팔란티어를 도입을 했다고 그때 같이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16%가 올라가지고 지금 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 들어간 종목들, 그리고 포트에 포함한 종목들이 잘 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수익을 못 먹은 것보다 한 종목 한 종목씩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게 그래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10달러 정도의 저는 유지를 좀 계속 하고 있길래요. 좀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펠로톤이 어제 16% 오르면서. 그리고 어제 오른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나녹스도 많이 올랐어요. 어제 나녹스도 7.3% 오르고, 장 후반에는 일단 뭐 데이터가 없네요. 네, 한 7.3% 올라가지고, 나녹스도 이제 30달러 밴드를 유지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유지를 계속해서 업다운의 플럭츄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RSNA 한 달 남은 그 시점에서 좀 더 장이 같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좀 해주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뭐 파이버도 많이 올랐고, 파이버도 7% 올랐는데, 이거는 아마 그 전날 업워크가 한 45% 올랐으니까 파이버도 이 정도 반영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월등하게 더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버가 업워크랑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알리바바는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고, 저는 알리바바를 좀 살까 생각했는데, 어제 바쁜 관계로서 반영은 못했고, 음, 스냅챗이 어딨지? 스냅챗이 9.2% 오르고, 스냅챗이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잖아요. 스냅챗이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 쪽으로 광고주들도 더 늘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스냅챗이랑 약간 판매 세일즈 카탈로그 같은 거는 핀터레스트, 이 두 개가 지금 좀 강력하게 오를 수 있는 업모멘텀이 맞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두 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을 지금 워치리스트에 계속 두고 있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내 포트에 이제 슬슬 넣을 생각을 해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만약에 포트에 이미 있으면 이제 좀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어, 많이 오르는 것보다 좀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워치리스트에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좋은 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담는 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터뷸런트한 시점은 몰라요. 이제 긴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긴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이 높으니까 긴장은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긴장감이 크게 없고, 올라갈 거라는 것도 크게 서러움이 없는 그런 중립 상태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음, 좀 주식들, 좀 떨어지는 주식들 이게 좀 이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눈여겨보고 있는 떨어지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 진로우도 어제 14% 올랐네요. 진로우 진로우 진로우가 아마 오른 거는 그 사이먼스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그 쇼핑몰 같은 걸 관리하는 그 리츠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동산 회사들이 어닝스가 나올 거거든요. 수요일인가? 네, 다음 주에 어닝스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사이먼이랑 또 다른 데였는데, 얘네들이 어닝스가 나오면서 약간 부동산 쪽도 힘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한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중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트윌로도 눈여겨보고 있고, 근데 트윌로는 일단 틱톡이 트래픽을 한 25% 차지했다는 게 저는 어, 좀 힘이 빠지는 뉴스였고, 그 트래픽이 다시 안 돌아오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트윌로는 뺄게요. 트윌로는 뺄게요. 테슬라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일 동안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 5일 동안도 많이 올랐네요. 네, 403달러 정도에 시작해서 438달러니까 거의 한 10% 올랐으니까, 충분히 10%? 10% 미만으로 올랐네요. 네. 430, 438달러라고 써 있는데 왜 여기 종가는 429달러죠? 애프터 아워에 떨어졌나? 아, 430, 하여, 하여간, 하여간 한 5% 올랐네요. 네, 한 5%, 7% 정도 올랐으니까, 그래도 테슬라는 계속 주시하고 있고, 펠로톤 주시하고 있고요. 펠로톤은 지금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펠로톤도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그 오픈도 스팟으로 얘기해 주신 IPOB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IPOB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세요. 지금 5일 동안 얘는 한 17달러에서 지금 2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오픈도어가 제가 볼수록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더 봐야 되지만 지금 너무 간단하게 봤지만 오픈도어라는 플랫폼이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IPOB 이것도 좀 관심을 워치리스트에 둬가지고 근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지고 관심 있으면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페이저 듀티도 또 구독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건데 엄청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핀터레스트랑 스냅챗 얘네들은 같이 들어있고 오르는 것보다 오르는 뭐 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것도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한 이 정도를 가지고 에너지 쪽은 좀 비싸요. 에너지 쪽은 더 오를 수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오히려 에너지 쪽은 좀 더 천천히 보고 바이든이 실제로 당선이 되면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이르지 않나. 지금 어 가격대를 봐도 실제 매출 대비 봐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지금 싼 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시대여 가지고 이 엠페이즈, 다초, 뭐 플럭파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싸지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돼 있고 얘네들은 인프라를 실제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막 팩토리도 짓고 해야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테크 쪽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음,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 또 워치리스트에 또 두 개, 오늘은 좀 라운드업을 해드리는 거죠. 워치리스트에 뭐가 다 있는지. 비욘드 미트는 있긴 한데, 약간 강점은 있는데, 저는 일단 비욘드 미트는 너무 좋은 주식인데, 임파서블 푸드가 만약에 상장하면 저는 비욘드 미트 가격이 폭락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파서블 푸드가 좀 좋은 리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익스펜션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욘, 어, 비욘드 미트보다 임파서블 푸드가 훨씬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확장성 가지고 있고 마켓에서 좀 익스펜션을 잘하고 있고 거기 대비해서 비욘드 미트도 확장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좀 주가가 좀 약한 이유는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비욘드 미트가 확장을 하려고 프라이싱 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매출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좀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익스펜션 하면 막 이게 그래도 커스터머한테는 좋은 얘기다. 미래적 가치로 보면 좀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태투드 셰프라고 TTCF인 태투드 셰프가 얘네들은 가격이 너무 싸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싸고 CEO도 매력적이고 저희 멘토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태투드 셰프 갈리안티가 하는 그 여성 CEO가 파운더인 태투드 문신한 셰프 문신한 주방장인데 얘네들은 뭐 아카이볼도 팔고 콜리플라워 스타일 프라이도 팔고 피자도 파는데 피자는 그렇게 매력이 없었고 베지테리언 프로즌 베지테리언 푸드를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냉동 식품을 판매하는 건데 그게 베지테리언이죠. 그게 뭐 베지테리언 채식이죠. 채식.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게 저번에 좀 스페시픽하게 얘기 드렸는데 처음에 얘네 브랜드 뭐가 출시가 되면 어 6개월 후에 그 한 몇백 배가 그러니까 몇백 배는 아니지만 어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 사용률이.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한 첫 달, 6개월,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프가 익스포넨셜리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회사고 근데 이제 걸리는 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레시피잖아요. 레시피. 그러니까
채식인데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한 뭐 채소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내가 이탈리아 채소를 사용하는 거랑 미국 채소랑 사용하는 거랑 같은 배추면 같은 토마토면 방울토마토면 그걸 내가 입에 넣어가지고 그 정도로 민감하게 사람들이 알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시피인데 그, 그 만드는 제조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좀 자기만의 특출한 그 맛이 없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요거랑 비슷한 맛만 내도 이 장에 진입하면 약간 처지지 않을까. 약간 어 늘릴 수 좀 이제 제한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카리즈마틱한 셰프가 아닌 이상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카리즈마틱한 셰프였으면 이미 좀 브랜드 밸류에이션이 많이 됐겠지만 갤리안티 같은 사람은 되게 조용하고 좀 알려진 셰프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비욘드 미트 옛날부터 비욘드 미트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만약에 채식 쪽으로 가면 비욘드 미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만 보면 한국에서는 비욘드 미트랑 계약한 회사가 있어요. 소싱 계약을 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비욘드 미트는 한국에서 팔리긴 하고 있고 테투드 셰프는 아직 이런 익스펜션을 아직 하는 단계예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웹사이트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다이렉트 세일즈를 웹사이트에서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비욘드 미트도 한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자기 사이트에서 팔려고 하잖아요. 나이키도 그러고 나이키도 아마존에서 자기 프로덕트 다 뺐죠. 다 빼가지고 자기 사이트에서 이제 다이렉트 투 컨슈머 세일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점점 더 모든 회사들이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게 오프라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오프라인의 비중을 좀 높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강제적으로 많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리소스를 온라인으로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쓰면서 판도가 바뀌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이펙티브하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나이키랑 이런 회사들이 은근히 엄청 세게 모든 인프라를 여기에 투자하면 진짜 엄청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미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360도 못 바뀐 회사들이 왜냐하면 토양이 있고 뭐 주주들이 반대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모델을 바꾸는 거에 좀 변화를 천천히 하려던 시점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바뀌면 망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소사이어티가 온 지금 나이키도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강제적으로 얼마나 잘 바뀔까. 갭 같은 경우도 있죠. 갭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철수해가지고 그때 주가가 확 올라갔잖아요. 유럽에 철수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좀 괜찮은 판도랑 리테일이 진짜 어떻게 바뀔까. 리테일이 새로운은 아니지만 이래서 테크 뭐 아마존 이런 쪽이 조금 더 힘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으면서 밑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큰 플레이어들 막 나이키 뭐 스타벅스는 아니고 나이키 비슷한 아디다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아디다스 뭐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온라인에서는 프레젠스가 약했는데 온라인에서 프레젠스를 키우면서 온라인에서 그 자기의 위치를 키우면서 풋프린트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엄청 크게 변하고 엄청 대단한 확장성을 새로운 다이렉션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를 좀 많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마켓이 열린다? 저는 나이키 무조건 살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키는 나이키는 좀 열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넥스트 마켓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다이렉트리 하는 거보다 이런 브랜드 가치, 엔드 가치를 갖고 있는 어, 뭐 비욘드 미트도 브랜드랑 그 자기 브랜드 인지도를 대체고기, 대체육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지도, 이름이 있잖아요. 애플 같이 브랜드 레이블, 나이크, 애플,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들이 중국으로 가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포커싱 하는 게 낫지 않나. 중국은 중국대로 뭐를 가지고 있죠. 중국대로 조금 소부장 이렇게 한국이랑 비슷하게 한국도 파트 쪽이 많잖아요. 이렇게 큰 레이블보다 삼성전자 레이블, LG 몇 개 없잖아요. 한국도 생각해 보면 투자할 때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개밖에 없는데 중국도 그거의 확장이에요. 몇 개 없어요. 뭐 메이투안,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큰 이름 안에 그 밑에 울타리에 몇 개 뭐 EV 마켓에서 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계속 자기 뿌리를 뿌릴 거고 그러면 계속 나스닥 아니면 미국 마켓 안에 있는 미국 주식 안에 있는 미국 그 고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국적의 회사들은 중국으로 가서 이 장을 늘릴 수 있나 없나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가 돼도 물론 애플도 빼면 안 되죠. 중국이 다시 살아나면. 근데 5G 근데 애플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5G라는 망이 아니요. 애플은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가능성 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말인데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한 22분 정도 했네요. 그러면 저도 워치리스트를 좀 공유 드리면서 또 다들 편한 주말을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일요일 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